준주님, 나중에 자식한테 감정평가사 시킬 생각 있나요? 나는 없는데. 저는 많이 변할 텐데 하고 싶다 그러면 말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안 할래요. 왜? 응? 아니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하게끔 해야지 내 새끼는. 역시. 김동영님, 최평가사님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실 때 1, 2차 공부 시간 비율이나 평일 주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셨나요? 일단 직장을 다니면서 1, 2차는 한꺼번에 못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냥 8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8과목을 1시간씩만 들어도 8시간이잖아요. 그럼 한 강의 보통 2-3시간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시간이라는 건데 직장을 병행하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4-5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직장을 병행한다 하면은 1차 먼저 끝내고 2차를 공부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병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일 주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평일은 퇴근하고 와서 그냥 이 시간에는 그래도 자야 내일 출근할 수 있다, 그 시간까지 그냥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중간중간에 뭐다 또 한 10분 정도 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8시부터 2시까지를 저도 잡고 공부를 하지만 강의 하나 들으면 잠깐 쉬어야 되잖아요. 10분 정도 쉬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화장실도 갔다 오고 밥도 간식도 먹고 하니까 실제 효율은 4-5시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하더라도. 근데 뒤로 갈수록 체력이 빠지기 때문에 더 빠져. 3-4시간밖에 못해. 6시간을 잡아도.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정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여유 있는 시간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그냥 의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이 나왔으니까. 직장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굉장한 의지랑 어마어마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게 시험이 쉬워서 아니면은 시험이 내가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직장을 병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누군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 걸고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거는, 남들보다 반만 공부해서 거기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자신이 있거나 아니면 의지가 있거나 그 사람들과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있을 때 좀 도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나보다 하고 들어오지 마시고 내가 뭔가 무기를 갖고 되도록은 조금 그 무기가 의지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좀 생각을 조금 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평가사님은 무슨 의지를 불태웠어요? 회사 이직? 너무 다니고 싫다. 아이씨 그런 거 아닌데 회사 다니기 싫긴 했죠. 근데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거를 안 하면은 내 미래가 조금 불투명해지겠다 싶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위기 의식도 컸고, 얘기했지만 원래 이직의 어떤 수단으로서 저는 그냥 평가사 공부를 한 거라 원래는 공기업 같이 이제 준비해 가면서 준비할 것도 없었죠. 그냥 이제 뜨면은 원서 넣고 그냥 가서 시험 보고 떨어지면 또 그냥 간판사 시험 공부하고 있고 막 이런 거였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분명히 의도와 목적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져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1차를 내가 일단 도전을 한다. 진짜 나의 의지를 한번 보고 싶으면 병행하면서 1차를 하겠다. 근데 이거 떨어지면 그만둔다. 이런 각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한 4-5개월 남았을 때 이거 떨어지면 사실 안 한다고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거 떨어지면 앞으로 길이 없다라는 각오로 1차를 하니까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 그때. 근데 생각보다 의지랑 동기는 중요해서 내가 그냥 1시간 안 하고 자있지 아니면 1시간을 더 공부를 하고 자있지, 이게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좀 이렇게 갈려요 사실. 맞아요. 좀 뭐 마지막으로 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상담하시면서 좀 보통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것들 좀 고민이 있더라, 뭐 이런 거 좀 해줄 얘기 있으면은. 이거 최근에 일단 좀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아요. 직장 병행하시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진짜 많은데 일단은 뭔가 계획이 잘 없으세요. 대체로 일단 전화로 상담을 좀 많이 받아보는데 그냥 이제 1, 2차를 이제 시작을 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뭐 전화를 막연하게 많이 해주세요. 또 욕심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직장 병행하면서 붙은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동차로 붙은 사람도 있으니까 본인은 동차도 하고 싶고 빨리 붙고 싶고 직장도 놓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년에 그냥 한꺼번에 다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은데, 한번 좀 경험을 조금 해보시면 더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남들 진짜 똑같이 하는 수준 해도 2년에 합격하는 게 사실 빡빡한데 내가 직장을 병행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이 시험에서 내가 어떠한 좀 이렇게 장점이 있어가지고 남들이랑 비빌 수 있을 것인가, 요걸 좀 생각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나마 나름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논리력과 논술력이라고 저는 봐요. 계산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이게 내가 얼마나 글로써 또는 내가 평소에 말로써 내가 그 같은 내용이라도 논리력으로 답을 좀 받느냐,
이게 그나마 2차 시험에서는 본인의 재능이나 무기가 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회계라든가 경제를 좀 잘 알아서 1차 시험에서 메리트가 돼서 1차 시험에 기간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차 시험에서는 또 그거가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어떻게 내가 전업으로 목숨 걸고 하는 친구들이랑 어떻게 비빌 것인가, 이거는 조금 계산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막연하게 내가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뭐 남들이 했다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라는 거는 조금 진지하게 좀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평가사님은 네. 어떤 그 과정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평가사님은? 저는 이제 보통 그 전에 이것저것 막 봤거든요. 뭐 한국사부터 해가지고 뭐 정부청이사 자잘하지만 자격증 시험들을 보통 한 달에 하나씩 땄어 그때. 공기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와이프 된 사람이랑 거의 이제 주말에, 평일에 조금씩 나 혼자 보고 주말에 같이 좀 공부해보고 이러면서 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시험 자체에 대해서 조금 감을 좀 잡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시험에 생각보다 이렇게 뭐랄까 이 선을 넘는 시험들은 좀 잘 보는구나라는 감이 왔었어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간평사를 내가 풀로 하려는 것도 아니고 앞에 막 회계 이런 과목들이 공기업들이랑 겹치니까 아 이거 공부해 놓으면 공기업 시험도 볼 수 있겠네 하면서 그냥 본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그냥 시험이 2차까지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아. 왜냐면 2차 시험도 선을 넘으면 되거든. 그래서 아 그냥 하자 그렇게 한 거고, 다행히 저는 어쨌든 직업상 그 전에 직업이 보고서나 이런 거 좀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보고서 자체도 훈련이 많이 돼 있고, 보고서를 많이 쓴다는 거는 내가 흐름을 제대로 못 잡아주면은 보고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글 쓰는 훈련이 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생각지 못하게 무기가 돼가지고 시리법 이런 거 쓸 때 좀 빨리 끝난 편이었거든요. 그런 거가 다행이었죠 어떻게 보면. 저는 공감해요. 그 예전에 이지혜 평가사님이라고 있었거든요. 음. 그분도 LG 다니다 오셨는데 똑같은 얘기했어요. 왜 글을 잘 쓴 것 같아요? 회사에서 보고서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 중요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험에서 논술 시험을 보는 적이 거의 없잖아요. 고등학교 때 잠깐 뭐 과외해가지고 이제 대학 시험 논술 준비만 하고는 논술 시험 자체를 접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에서 보고서 많이 쓰신 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기술직만 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오히려 더 머리가 굳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산을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쪽 시험은. 저는 분명하게 글을 잘 쓰는 사람, 논리력이 좋은 사람들이 무조건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암기 좀 부족해도 돼요 오히려. 맞아. 암기는 시간 때려 박으면 법규가 어려워서 암기를 못했어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커버가 돼. 근데 암기력은 진짜 이해력은 오래 걸려요. 정말 느리게 느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평가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논리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거를 뭔가 좀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또 그렇진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겁준 것 같아서 이런 거 아니면 막 근데 사실 맞아. 근데 저도 겁먹지 말고 그냥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그냥 나 모르겠고 그냥 하고 싶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다 덮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스타일이면은 그냥 내가 죽거나 합격하거나 하겠다 이런 각오로,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나 그냥 죽여라, 나 그냥 이러다 죽겠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는 스타일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막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제 뭐 정말 투지를 불태울 수 있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거나 기능적으로 이렇게 좀 우위에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면 가능성이 있겠죠. 전에도 얘기했는데 동기, 내가 진짜 왜 해야 되는가 이것도 잘 꼭 생각을 하시고, 그게 부족하면 중간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떨어져. 무조건. 동기는 항상 짧고 간결해야 됩니다. 그러네.